자, 2025년 을사년 일간별 운세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무토일간하고 기토일간이죠. 자, 먼저 무토일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내용 보면서 할게요. 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무토일간이 자, 을사년을 만났죠. 자, 먼저 제가 이제 매 일간마다 할 때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연운세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할 얘기가 있죠. 뭐냐면, 모든 일간 똑같은 같은 입장인데, 연운세든 월운세든 일간 하나만 가지고 운세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 뭐 신뢰성이 많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법을 좀 동원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12운성, 12신살, 올해 처음 또 얘기해보는 이제 나분모행이라든지 형충파, 원진기문, 뭐 이런 이론들을 총 동원해서 일간만이 아니라 일주를 가지고 운세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론을 근거로 해서 운세를 얘기를 해도 사실 사주 8글자를 가지고 운세를 보는 게 아니니까 허점이라든지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무토일간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무토일간이 을사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일단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일주별로 구체적인 운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사년 천간을 한번 볼게요. 저 을사년 천간을 보면 이제 무토일간 입장에서 을목이 뭡니까? 정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정관. 지지는 뭐라고 해요? 편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걸 보면 십성 관점에서 보면 정관은 좋고, 뭐 편인은 안 좋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뭐 사실 이 자체가 뭐 어떤 큰 의미를 두고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아무튼 좀 더 정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물상적인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관점에서 잠깐 얘기해 보면, 자, 무토는 대지, 그 다음에 을목은 뭡니까? 화초라고 얘기를 하죠. 이 화초가 무토 대지를 만난 거죠. 대지는 화초를 만난 거고, 그러면 서로 상생한다고 봅니다. 혹자는 이제 무토에 간목이 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그건 엉터리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그래서 을목과 무토는 서로 상생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관이라서 좋은 면도 있긴 하지만, 자연 물상적 관점이 좀 더 현실적이고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지를 볼게요. 지지를 보면 어떻게 됐나요? 지지는 이제 편인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화는 무토일간에게 편인이지만 12운성으로 뭐냐면 록지가요. 록지. 12운성 록지는 무토대지가 가장 왕성하게 식물을 길러내고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토일간이 을사년을 만난 것은 천간 지지 모두 아주 좋은 만남이다. 편이니까 안 좋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먼저 이런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업로해 드린 2025년 을사년 운세를 보려면 이것만큼 알아야 한다. 이 영상을 보시면 을사년 전반적인 운세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해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리고 천간 여기 지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천간 을목이 오면서 천간 을목운이 오면서 어떻게 하냐면 사주의 경금, 무토일간에게 사주의 경금 식신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을목이 하면서 을경합을 하죠. 을경합을 하죠.
자, 그러면 이걸 결론부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주 좋은 겁니다. 자, 운에서 오는 을목정관이 사주에 있는 경금 식신하고 합을 하니까 올해는 안정적인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취업을 한다든지 뭐 승진 아니면 자격증 취득 이런 일들이 생기죠. 또 뭐냐면 안정적인 자산을 확보하는 일은 뭐 이런 일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일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자, 사주에 경금 식신이 있다 했을 때 이런 얘기였고, 그럼 식신이 사주에 경금 없다. 사주에 이렇게 없다 그러면 어떨까? 안 좋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경금 식신이 없다 이랬을 때도 이때도 을목 운이 오면서 경금 식신을 끌고 온다고 보는 거죠. 없는 경금을 끌고 와서 무형적인 식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형적인 식신을 끌어낸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무형적인 식신이 뭐냐면 각종 저작권이라든지 출판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지적재산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머리에서 나오는 재산권이라고 해요. 무형적인 거니까. 그리고 유산이라든지 상속, 부모로부터 있는 거, 나한테 있지 않은 거죠. 유산, 상속 이런 일들도 생긴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토일과 올해는 아주 좋은 해다라고 볼 수 있죠.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하나 더가 뭐냐면 요거 보면 을목운이 오면서 기토를 극하죠. 기토를 극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도 좋다. 자, 겁재 기토가 활동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죠. 을목정관이 오면서.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작용을 하냐면 잘못된 투자를 한다든지 뭐 돈 거래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사기성 매매라든지 사기성 문서 이런 일을 막아주죠. 그러니까 헛돈 쓰는 일을 막아버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무토일간에게 을목은 좋은 작용을 해준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기토가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없어도 그 이면에서, 그러니까 없으면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는 이면에서 기토가 없어도 발동을 합니다. 운에서 이제 오면 이게 발동을 하는데 이게 차단하니까 잠재적인 겁재 활동마저도 막아버린다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그래서 좋은 작용을 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일주별 운세예요. 다음에 이제 일주별 운세를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면 신년 운세는 복채가 있습니다. 복채는 돈으로 달라고 안 그러고요. 복채는 좋아요하고 구독만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을 하시면 2025년 매월 월 운세도 꾸준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일주별 운세로 바로 들어갈게요. 일주별 운세 무토일간이 일주별 몇 개가 있나요? 자, 보면 여기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요거 안 하신 분. 일주별은 무인, 무오, 무술, 무신, 무자, 무진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무인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인일주, 먼저 나부모행부터 얘기를 할게요. 나부모행이 이제, 무인일주는 성두토라고 해요. 성두토. 그 다음에 이 을사년은 복등하고요. 그러니까, 성두토가 복등화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무인일주가 그러면 이제 생을 받는 거죠. 화생토 이렇게 돼서. 근데 이 둘은 을사와 무인은 서로 동질감이 많은 관계니까 생을 받는 효과가 크죠. 그래서 올해 운세가 일종의 이제 순간 가속력이라고 하는데, 이 순간 가속력이 붙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상승한다라고 보는 거죠. 일종의 급발진 같은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급발진 같은 게 조심할 게 있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착각해서 투자하거나 문서를 받아들이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요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할 부분, 이제 무인일주가 지지 4년을 만났다 그러면, 지지 이제 4년을 만나서 어떻게 됐나요? 인사형이 되죠. 을사년이니까. 인사형. 형살이라고 그러죠. 자, 무인일주 성격을 보면 어떤 성격이냐면, 겉으로는 강한 이미지죠. 강한 이미지. 근데 알고 보면 어떻게 해요? 알고 보면 착하고 정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배려심이 많으니까 실속이 좀 약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이런 약한 실속을 채우려고 자꾸 이제 일을 꾸밉니다. 꾸며요. 근데 일을 벌리면 어떻게 해요? 손실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하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리고, 그리고 건강 문제라든지 배우자의 관계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12신살 관점에서 얘기를 할게요. 12신살. 제가 아까 위에서 이런 어떤 각종 어떤 이런 방법을 가지고 운세에 대한 해석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무인일주 중심으로 을사년 12신사를 이 개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화론 관점에서 보면 먼저 재물운을 보면은 돈 거래를 하거나 투자는 올해 좋은 운이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매매나 계약을 할 때도 일단 주의해야 된다. 올해는 뭔가 자꾸 쫓기듯이 조급해지는 심리가 좀 생겨요, 올해. 그래서 급하게 돈 거래하는 것은 당연히 안 좋다. 이 말씀 좀 명심하시고요. 자, 1년 중에 좋은 달과 안 좋은 달, 그리고 운세가 하락하는 시기와 상승하는 시기가 있는데, 먼저 이제 상승하는 시기 달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양력, 상승하는 시기가 4월이 5월이고요. 하락하는 시기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달은 10월, 11월입니다. 이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고, 다음에 무오일주로 넘어갈게요. 무오일주. 자, 무오일주 나무 모양이 천상화라고 그래요. 천상화. 그 다음에 을사는 복둥화죠. 천상화, 복둥화. 불과 불이 만났죠. 그러면 자, 무오일주에게 올해 어떻게 돼요? 불과 불이 만났으니까 일종의 말로 터보 엔진을 달아준 것과 같죠. 그러면 터보 엔진 달면 어떻게 되죠? 빨라서 좋긴 좋지만 앞만 보고 가는 거죠. 앞만 보고. 급상승 효과가 있죠. 근데 그 상승 이면에는 허점이나 단점이 많기 때문에 그 허점이나 단점 때문에 얻은 걸 다시 내주는 경우도 생긴다. 이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무오일주가 지지 4년을 만나면 이제 그 음욕살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근데 무오일주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고하다는 말을 알죠? 다분히 이제 보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의 틀을 굳게 지키는 그런 성격이죠. 근데 올해는 이런 성격인데 이성 문제로 음욕살의 기운이 발동해서 이성 문제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구설수 때문에, 이성 문제로 구설수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요. 심하면 관제수도 따라온다.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12신살 관점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12신살 관점에서 보면 무오일주 중심으로 을사년 12신살 개화론을 정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금전운 같은 경우를 보면 좋은 해다라고 봅니다. 뭐 투자운도 좋고요. 뭐 성과급이라든지 후원금 뭐 이런 거죠. 금전운 뭐 이런 건데 그래서 하는 일이 크게 성장하는 해죠. 그래서 좋을 때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1년 중에 상승하는 시기, 하락하는 시기가 있는데 상승하는 달, 월에서 이제 연중에서 상승하는 달은
양력 12월, 양력 12월 하고요. 그 다음에 1월이죠. 26년 1월, 12월, 1월 이렇게 되는 거고, 하락하는 시점이 양력 6월하고 7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승 시기, 하락 시기. 다음에 무술일주죠. 무술일주. 무술일주 보면은 무술일주 나무 모양이 이제 평지목이라고 해요. 평지목. 이 평지목이고 복둥하죠. 을사년은. 자, 그러면 무술일주가 을사년을 만나서 어떻게 하냐면 발전적인 변화를 시작한다. 이렇게 봅니다. 먼저 생기는 게 이제 거주지 변화가 생기죠. 좀 더 효율적인 일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단계 상승하기 위해서 뭐냐면 환경부터 바꿔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무술일주가 지지 4년을 만나면 원진기문살이라고 들어보셨죠? 뭐 이런 건데. 자, 무술일주 원래 성격이 외향적이라고 보죠. 외향적이다. 근데 알고 보면 어떻게 해요? 알고 보면 내면에서는 꼼꼼하고 섬세하다. 섬세한 면이 숨겨 있죠. 그래서 올해는 이런 면이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대인관계가 불편해지고 단절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올해는 대인관계 때문에 직장 변화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12신살 관점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무술일주를 중심으로 을사년 12신살을 이제 개화론 관점에서 보면 올해 운세 특징이 뭐냐면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안 좋을 때는 많이 힘들어요. 좋은 일은 뭐냐면 뜻밖의 행운이 좀 따라준다고 보는 거죠.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뭐 성사되기도 하고요. 막혀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기도 생기죠. 그리고 안 좋은 일은 뭐냐면 천재지변 같은 거예요. 천재지변 같은 일들이 주로 어떤 일입니까? 물이나 불, 바람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재난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뭐 천재지변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주의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년 중에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이 있는데요. 1년 중에 먼저 상승하는 달은 언제냐면 양력 8월, 9월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락하는 달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달은 양력 2월, 3월입니다. 요거 잘 포인트 잡아주시고, 다음에 자, 무신일주로 넘어갈게요. 무신일주. 자, 무신일주 나무 모형이 뭐라고 그러냐면 대역토 그립니다. 대역토가 뭘 만났어요? 복등화를 만난 거죠. 자, 그러면 무신토가 을사년 화를 만난 거니까 화생토로 도움을 받죠. 그래서 올해는 주로 자신에게 부족한 걸 채우는 일에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뭐 그게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뭐 진학, 승진 뭐 이런 일에 매진하는 거죠. 다음에 무신일주가 지지 4년을 만나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게 사신합도 되고 사신형살이라고 얘기도 하죠.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기운들이 발동한다라고 보는데, 자, 무신일주 특성을 보면 외형적으로 봤을 때 여유가 좀 있잖아요. 상대에 대한 배려나 이해심도 좀 많고요. 웬만하면 흥분하지 않죠. 근데 이제 올해는 부부나 이성 관계에서
좀 본래 갖고 있던 여유로운 이해심이 많은 성격이 많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예민해지고 또 피해의식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다툼이나 갈등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보려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니까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다음에 12신살 관점에서 볼게요. 12신살 관점에서 보면은 무신일주 중심으로 을사년이 뭐냐면 이제 개화론 관점에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먼저 이제 금전운을 보면 좋습니다. 이유가 올해 인기가 올라가죠. 자신이 만든 제품이라든지 상품, 브랜드, 아니면 요리, 이런 게 인기가 올라가죠. 인기가. 그래서 자신의 능력도 인정을 받는 거죠. 그리고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취업운이 열린다라고 보고요. 승진운도 있고, 당연히 연봉도 오른다. 좋은 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1년 중에 상승하는 시기, 하락하는 시기,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먼저 상승하는 시기는 1년 중에 상승하는 달이 이제 양력 8월, 9월. 8월, 9월이고, 하락하는 달은 양력 2월, 3월. 이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무자일주죠. 무자일주. 자, 무자일주 나부모행이 벽역화 이렇게 얘기하죠. 병역화. 그 다음에 복둥화죠. 병역화, 복둥화. 자, 그러면 무자화가 을사화를 만난 거죠. 무자일주에게 올해 힘을 실어주는 거죠. 하니까. 그래서 올해는 모임이라든지 취미활동 이런 게 좀 활발해진다고 보는 거고요. 동업자를 만난다든지 공동사업을 한다든지 뭐 단체 가입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 무자일주가 이제 4년을 만나면 뭐 이제 암합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자 무자일주 성격이 원래 보면 차분하고 안정적인 성격이죠. 원하지가 않고 좀 원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보면 또 냉철하면서도 계산적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실속이 없어요. 계산적이면 실속이 있어야 되는데 착하죠. 한마디로 착하죠. 근데 올해는 예민해지는 일이 많이 생기죠. 특히 이제 부부간의 다툼이라든지 갈등이 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연인도 마찬가지 이런 운에는 이제 이별운도 있습니다. 이별운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안정하죠. 올해라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원래 성격은 배려심도 있고 포용력도 있는데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만나는 이성도 마찬가지 올해 급하게 가까워졌다가 급하게 헤어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신살 관점에서 잠깐 얘기 좀 해볼게요. 12신살. 자, 무자일주 중심으로 이제 을사년 12신살 개화론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금전운을 보면 문서라든지 금전거래는 어떤 거예요? 손실운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라든지 매매 이런 것 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는 계획에 없었던 출장이나 파견, 지방이나 현장 근무 이런 일들이 생기는 운이죠. 다음에는 이제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 하락하는 시기를 먼저 얘기할게요. 상승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6월, 7월이고요. 하락하는 시기, 뭔가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는 양력 12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월, 12월 이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무진일주죠. 무진일주. 자, 무진일주 나부모행이 뭐죠? 대림목이에요. 을사년은 복둥화. 자, 대림목이 화를 만났으니까 일단 좋은 일이죠. 그렇죠? 목이
대림목이 꽃이 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면 올해는 준비해온 일을 세상에 드러내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했던 일을 성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무진일주가 을사년을 만나면 지망살, 천라지망살 들어보셨죠? 천라지망살이라고 그러는데, 자, 근데 자, 무진일주 성격을 보면 그 외고집 성향이 좀 강하죠. 그게 뭐냐면 이제 손해보더라도 할 일을 한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토가 진토 관대지에 있기 때문에 무대포 같은 성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뭐 한마디로 남자답다라고 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올해는 일이 잘 풀어가는 운이기 때문에, 일이 잘 풀어지는 운이기 때문에 더욱 자신감이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강한 데다가 강한 좋은 운이 오면 관제수, 구설수 이런 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일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특히 이제 지망살이 걸리기 때문에, 지망살이 뭐냐면 땅의 그물에 걸린다, 뭐 갇힌다, 땅의 그물에 갇힌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로 관제수, 이런 게 표현합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12신살 관점에서 보면은 무진일주를 중심으로 을사년 12신살을 개화론 관점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좋은 해다라고 봅니다. 구직자는 취업운이 열린다라고 보고요. 직장인은 승진입니다. 특히 경력직은 상승적인 직장 변동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재물운도 보면 부가 수입이 생기죠. 인센티브라든지 부업을 통해서 수익이 생긴다든지 이런 재물운이 좋은 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는 그 상승하는 시기, 하락하는 시기, 연중에 먼저 상승하는 시기로 상승하는 때가 있죠. 그게 양력 2월하고 3월입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시기, 조심해야 될 시기는 양력 8월, 9월입니다. 이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토일간 2025년 일산 운세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기토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을사년 일간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토일간이죠. 기토일간. 자, 기토일간이 을사년을 만났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면, 자, 기토일간이고요. 기토일간. 그 다음에 을사년이죠. 자, 먼저 연운세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매 일간마다 10개 일간 모두 똑같은 얘기라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연운세든 월운세든 일간 하나만 가지고 운세를 얘기한다. 이거는 말하자면 이건 창작이고요. 허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관법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12신살, 12운성, 이런 거고요. 그리고 올해는 처음으로 적용하는 게 이제 나붐오행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형충파, 원진기문. 이런 이론들을 총동원해서 일간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주를 가지고 운세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론을 근거로 해서 운세를 얘기를 해도 사실 사주 8글자를 가지고 운세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라든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요거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요거를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이번에 기토일간이죠. 기토일간. 기토일간이 을사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일단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일주별로 구체적인
운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사년 천간을 봅시다. 을사년 천간의 기토일간. 그러면 기토일간 입장에서 을목이 뭐예요? 편관 이렇게 얘기하죠. 편관. 그 다음에 지지는 정인. 자, 이걸 좀 더 이제 합리적인 관점, 좀 더 합리적인 관점, 물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토일간에게 필요한 것은 편관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을목이 아니라 간목이죠. 그 지지에서는 어떻든 자화인데, 자, 기토가 보온토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보온 열량이라고 그래요. 열량. 근데 사화가 이걸 일종의 이제 열량을 축적해주고 충전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지사화는 좋은 역할이다. 그러니까 천간 을목은 편관이라서 나쁘다라기보다는 기토에게 필요한 건 간목이다라는 거고, 간목과 기토는 합하는 성분이죠. 그런 거고, 지지에서는 사화는 충전시켜주는 열량을 충전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좋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자, 기토가 사화를 만나면 이 지지가 이제 12운성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12운성으로 왕지가 되죠. 왕지. 자, 왕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나요? 최고의 자리에서 활동력이 굉장히 강하고 지배력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왕지인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충전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워밍업 하는 중이라는 거죠. 이 차이가 오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음간 12운석 해석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일단 이 정도 얘기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을사년의 기토일간은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기보다는 능력을 키우고 보완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실력을 다지는 그런 시기다라고 일단 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업로드 해드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주제가 뭐냐면 2025년 을사년 운세를 보려면 이것만큼은 알아야 된다. 이 영상을 보시면 일단 큰 아웃라인적인 요소가 을사년 운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는데, 그래서 전반적인 운세, 을사년 운세에 대해서 일단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꼭 참고해 보시고, 찾아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보면 천간 을목이 오면서 사주에 경금이 있다. 경금 상관이죠. 기토일간에게 경금은 상관이죠. 그럼 사주에 경금 상관이 있다. 그러면 을경합하죠. 자, 기토일간에게 을목이 편관이기도 하지만 물상으로 보면 기토가 어떤 거냐? 잡초에 불과합니다. 잡초. 근데 이 사화에 있는 을목이니까 기토, 보온토를 갈아엎을 기세죠. 굉장히 강하죠. 근데 사주에 경금이 있으면 을목하고 합을 하니까 합거가 돼서 약해져 버리죠. 딴짓하는 거예요. 을목 경금이. 그래서 흉변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사주에 경금 상관이 없다 그랬다. 없다. 이러면 어떨까? 이것도 일단 을목운이 오면서 경금을 끌고 오는 거니까 없는 경금 상관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무형적인 상관을 움직이게 하는 거니까 잠재되어 있던 불만이라든지 불편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감정을 드러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직장 문제라든지 대인관계 때문에 다툼이라든지 갈등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요거를 하고 있는데 체크를 안 해드렸네. 요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말씀드리면, 요거는 뭐냐면, 을목운이 오면서, 천간에 을목운이 오면서 뭐냐면, 극하는 게 있죠. 기토를 극하죠. 기토를 극하죠.
을목이 오면서. 그러면 이 을목이 기토일간을 직접 극하는 관계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 을사로 왔기 때문에 이 을목이 사실 사화위에서 올라앉아서 기토를 극했기 때문에 이 기토가 편관이잖아요. 을목, 기토일간에게 을목이 편관이잖아요. 약한 편관이 아니죠. 그래서 이 느끼는 압력이 기토일간 입장에서 을목 편관에 대한 느끼는 압력이 굉장히 세죠. 요 부분이 올해 나름대로 불편한 속성을 많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순리적으로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점차 일주별 운세할 때 얘기 좀 하기로 하고요. 근데 또 사주에 비견이 있다 그러면, 사주에 비견, 그러니까 기토일간인데 기토가 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오히려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을목이 오면서 일간부터 극하는 게 아니라 기토 비견을 먼저 극하니까, 그래서 이때는 비견의 도움으로 힘든 일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간 대신에 매를 맞아주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비견이 있으면. 다음에 이제 일주별 운세인데, 일주별 운세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년 운세는 복채가 있습니다. 복채는 현금으로 주시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복채는 좋아요 하고 구독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좋아요 구독만 하시면 2025년 매월 월운세도 꾸준하게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기토일간 월운세로, 월이잖아요. 일주별 운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 말씀을 드렸고요. 기토일주 6개 있죠? 기해, 기미, 기모, 기미, 기사, 기후, 기축, 이렇게 6개가 있는데, 먼저 기해일주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해일주, 먼저 나무모행부터 얘기하죠. 기해일주 나무모행이 뭐냐면 평지목이라 그래요. 평지목. 그 다음에 을사년은 복등화죠. 자, 평지목이 복등화를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평지목이 을목화를 만나서 이제 화기운을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그러면 한 단계 진일보한다라고 봅니다. 배우고 익히는 일에 집중한다라고 보는 거고, 그게 이제 기능이나 기술, 재주재능, 이런 일에서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일에 집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기해일주가 요 4년을 만났으니까, 을사년에 4년을 만났으니까, 뭐합니까? 충이라고 하죠. 충. 자, 일지가 충하는 거니까 자신이 앉아있는 자리가 일단 불편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직장에서는 자기 자리가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또 집에서는 부부 자리가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자, 기해일주 원래 성격이 차분하고 좀 안정감이 좀 있죠. 그래서 다분히 뭐 실리적인 면도 있긴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은 실리적이지만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자기 분수를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근데 올해 부부 자리가 충하니까 이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성격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직장 문제라든지 부부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다음에 12신살 관점에서 보면 기해일주 중심으로 을사년 12신살을 개화론으로 보면, 자, 기해일주 올해는 자신을 드러내서 능력을 인정받는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부족한 걸 먼저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채우고 보강해서 다음을 준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다음을 준비한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올해를 보낸다면 오히려 올해 귀인의 도움이 많은 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전운도 그러면 함께 따라오고요. 근데 올해 만약 매매나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어떻게 돼요? 손실을 보는 운입니다. 좀 주의해야 되고 이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자 1년 중에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 이 보면 먼저 상승하는 달은 양력 7월, 8월경이고요. 그 다음에 하락하는 시기는 양력 3월, 4월입니다.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요. 다음에 기묘일주 볼게요. 기묘일주. 자, 기묘일주 나부모행이 뭐냐면 성두토라고 그래요. 성두토 그렇습니다. 성두토가 복동화를 만났죠. 자, 그러면 화생토, 그렇죠? 기묘일주가 생을 받는 거니까 부족할 땐 채워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뭐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뭐 승진 시험이라든지, 진학. 이런 일에 좀 집중하는 거고요. 어려울 땐 또 윗사람의 도움을 받는 그런 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기묘일주가 지지 4년을 만났는데, 지지 4년을 만나면 이제 격각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거주지를 이동한다든지, 새로운 취미를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올해는 특히 그 새로운 사람이라든지, 새로운 일에 관심을 많이 두죠. 그래서 이제 변덕이 좀 많은 해가 됩니다만은, 이제 기묘일주 성격 특성이 뭐냐면, 다분히 좀 감정적입니다. 감정적. 악의는 없는데 오해할 소지를 좀 많이 주죠. 그래서 올해는 오해로 인해서 부부 문제라든지 이성 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죠.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신살 관점에서 볼게요. 자, 12신살 관점에서 보면 기묘일주 중심으로 이제 그 을사년 12신살을 개화론 관점에서 보면, 금전운을 보면 매매나 투자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역이라든지 유통, 이런 사업자들 발전하는 해죠. 그 다음에 매출도 오르고요. 수익도 커지죠. 직장인은 이제 출장이라든지 파견 근무 이런 식의 이동도 자주 일어납니다. 다음에 올해 상승하는 시기, 하락하는 시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먼저 상승하는 달은 양력 3월, 4월. 하락하는 시기는 양력 9월, 10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기미일주 볼게요. 기미일주. 자, 기미일주, 나무 모양이 뭐죠? 천상화. 천상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복등화가 되죠. 천상화, 복등화. 기미화가 을사화를 만난 거죠. 그러면 기미일주 화 세력이 더 강해지죠. 그거는 이제 동조자라든지 지지자가 많아진다는 거죠. 특히 이제 기미하고 을사는 동쪽과 서쪽 개념이니까 멀리 있지만 함께 공감하는 일이다라고 보는데, 예, 그리고 이제 힘을 멀리서 힘 모아준다는 게, 근데 그게 마음으로 연결되는 희망이고 생명이라, 이런 부분을 얘기해요. 마음으로 연결됐다. 멀리서.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언론이고요. 방송통신, 뭐 출판이나 문화예술, 그리고 종교 철학, 이런 계통이죠. 이런 계통이 희망의 마음을 전하는 좋은 메신저가 된다. 그래서 이쪽 계통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멀리 있는 것과 소통하면서 자기 뜻을 이뤄나간다. 이렇게 봅니다. 교감하는 데가 생긴다라는 거죠. 다음에 기미일주가 지지 4년을 만났죠. 지지 4년을 만나면, 그러면 자기 울타리 안에 갇히는 일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외부하고 소통을 스스로 거부하기도 하고요. 대인관계도 일부 정리하죠. 연인관계도 보면 이런 눈에는 냉정해지기 때문에 아주 가깝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원래 김일주 성격을 보면요, 고집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이 원활하죠. 분위기 메이커 하는 경우도 많고요.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죠. 근데 이런 운에, 올해 운에는 오히려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이기적으로서 이렇게 사는 거, 이런 것도 괜찮다. 오히려 배려했을 때 뭐를 느낀다, 배신감 느낀다든지 사람한테 실망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신살 관점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김일주 중심으로 을사년 12신살 개화론 관점에서 보면요. 자, 재물을 보면 올해는 이제 외형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해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라든지 거래, 투자 이런 일은 정보 자체가 어둡죠. 약하죠. 문서운도 좋은 운이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보상금이라든지 후원금, 지원금, 상속이라든지 증여 이런 재물운이 있다. 근데 이런 거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생기는 재물운이 아니죠. 그죠? 행운이 따라줘서 생기는 재물이니까 이런 재물운이 들어올 때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만하면 나가는 재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에 1년 중에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 시기적으로 얘기를 하면, 먼저 상승하는 시기, 상승하는 달은 양력 11월, 12월이고요. 하락하는 달은 조심해야 되는 달 5월, 6월입니다. 이때 주의하시고요. 다음에 바로 기사일주로 넘어갈게요. 자, 기사일주 나부모행이 뭐냐면 대림목,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림목, 그 다음에 복등화죠. 자, 기사목이 을사화를 만나서 뭐예요? 대림목이 화를 만나서 꽃을 핀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올해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신의 작품이라든지 연주, 출판, 아니면 프로젝트 이런 모든 일들이 인정받는 그런 해라고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기사일주가 지지 4년을 만났는데, 자, 그러면 자기가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니까 자신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니까 원하는 대로 이루는 것도 많지만 책임져야 될 일도 많죠. 자, 기사일주 성격을 보면 원래 자기 중심이 강하죠. 이기적인 면도 있고요. 하지만 자기 자신은 합리적인 사람이라 생각하죠. 이런 자신을 이해 못 해주면 마음을 주지 않는데, 근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아랫사람을 배려하고 희생하는 일이 생긴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노력한 만큼 원하는 일들이 더 크게 성과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12신살 관점에서 한번 더 볼게요. 12신살 관점에서 보면, 자, 기사일주 중심으로 을사년 12신살을 이제 개화론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자, 금전운을 보면 좋은 해다. 지출도 많은 해인데 성과가 좋은 해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 따라서 큰 재물운도 들어온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신체적인 활동이 많은 해니까 안전사고 주의해야 되고요. 다음에 1년 중에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 하락하는 시기 잠깐 얘기를 해보면, 자, 상승하는 질은 2월, 양력 2월, 3월, 이때 상승하는 달. 하락하는 시기는 언제냐면요, 양력 7월, 8월입니다. 이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후일주로 넘어갈게요. 자, 기후일주. 자, 기후일주 나부 모형이 뭐냐면 대역토라고 그래요. 대역토.
을사년은 당연히 이제 복동화죠. 화생토죠, 화생토. 기유토가 을사화동을 받죠. 자, 그래서 이런 애는 자신감보다는 부족한 걸 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을 채우려고 이것저것 배우는 것도 많고요. 돈 욕심도 생기니까 문서재물을 끌어들이죠. 전반적으로 괜찮은 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음에 기후일주가 지지사녀를 만났는데, 자, 그러면 자, 올해는 만나는 이성하고 결혼을 결정하거나 이게 안 되면 이별. 자, 기후일주 성격을 보면 한마디로 실리적이고요. 자기중심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자신 판단대로 행동하죠. 자신 판단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냉정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결정하는데도 질질 끄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결혼할 상대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관심이 없죠. 결혼 결정하거나 아니면 이별 이렇게 돼버립니다. 다음에 12신살 관점에서 보면 기후일주가 을사년 만나서 개화론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자, 금전운을 보면 좋죠. 재물을 안정적으로 쌓아가는 운이라고 보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죠. 또 새로운 상품이라든지 작품, 메뉴 이런 게 올해는 인정을 받는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에 대해서 잠깐 언급할게요. 자, 운세가 상승하는 달, 올해 연중에 상승하는 달이 양력 9월, 10월. 하락하는 달은 언제냐면 양력 3월하고 4월입니다. 이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축일주죠. 자, 기축일주 나부모행이 이제 병력화라고 그래요. 병력화. 병력화가 이제 복등화를 만난 거죠. 복등화를 만난 건데, 그러면 기축화가 을사화를 만난 거니까, 이런 만남은 시너지가 크다 그래요. 시너지가. 기축과 을사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면서 나부모행이 서로 이제 같은 화니까 더 크게 힘을 발휘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축일주는 올해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고요. 자신의 능력도 크게 성장한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기축일주가 이제 사녀를 만났죠. 사녀를 만나면 이성과 만나고 있는 사람, 이성과 이제 만나고 있는 연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연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결혼을 결정합니다. 아니면 이것도 이별이죠. 그래서 올해는 연애 감정보다는 결혼에 대한 진지함이 강하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안 합니다. 자, 기축일주 성격을 보면 원래 고집세고 강하고 실리적이라고 말하죠. 근데 알고 보면 어떻게 해요? 알고 보면 배려심도 많고요. 포용력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올해는 냉정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성관계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끊고 맺는 그런 냉정함을 보여줍니다. 다음에 이제 12신살 관점에서 연구를 해볼게요. 자, 12신살 관점은 이제 기축일주 중심으로 을사년을 어떻게 해요? 개화론 관점에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기축일주 재물은 좋죠. 자, 이런 애는 봄에 주로 이제 소비 심리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지출을 줄이죠. 그리고 또 돈 되는 일에 민감하고요. 그래서 투자보다는 저축이고 또 안전한 자산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이런 애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손실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의하는 게 좋겠죠? 다음에 이제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 하락하는 시기에 대한 얘기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먼저 운세가 상승하는 달은 언제냐면 양력 5월, 6월이고요. 5월, 6월. 그 다음에 하락하는 날. 양력 11월, 12월.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2025년 을사년 기토일간 운세, 그 다음에 무토일간 운세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항상 좋은 일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